자, 우리 거기 방정식의 실근 얘기를 좀 합시다. 66쪽이었나? 66쪽. 자, 이게 정확히 말하면 단원명은 보통 뭐 방정식과 미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분을 할 수 있다. 결국엔 뭘 그려내겠다야? 그래프를 그려내겠다 이 얘기지? 됐어. 그래서 방정식과 그래프 관련한 얘기야 그냥. 자, 방정식의 실근은 과연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됐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다 그냥. 과정 자체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됐죠? 자, 다시 방정식과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늘 항상 했던 얘기야. 자, 첫 번째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실근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야. 근데 그냥 너무 쉽고 이제 너무 많이 본 얘기다. 자, 방정식의 실근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그랬어. 좌우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자, 이거는 지금 내가 교점 x좌표라고 한 이유는, 그래서 모든 게 다 x좌표인 게 아니야. t에 대한 방정식이면 t좌표고, 뭐 세타에 대한 방정식이면 세타 좌표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일반적으로 변수가 x인 방정식으로 보니까 x좌표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야. 자, 그럼 다시 x좌표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래프를 내가 어떤 축에다 그리겠다는 얘기야. x축에다 그리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얘기다. 일단 이해됐지? x축에다 그리는 상황이 생길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혹시 이 얘기가 너무 낯선 사람 있니? 뭔가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할까? 안 해도 될까? 조금 더 보는 게 나을까? 자, 그럼 다시 보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이런 게 있다라고 해보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자. 됐어요? 자, 이놈은 일단 좀 이따 써주고,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잖아? 그럼 이거랑 함수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라고 쳐보자. 됐어? 식이 똑같은데 하나는 2차 방정식이고 하나는 2차 함수지. 괜찮지? 자, 그러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니네가 잘 안 배워서 그래. 됐어요?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줬었으면 중학교 때 이해해서 고등학교 때 그냥 편하게 갔을 거야. 됐어? 자, 이게 그냥 되게 쉬워. 나는 이 질문을 중학교 2학년 때 들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학원 수학 선생님이 나한테, 야, 방정식이랑 함수의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봤었어. 그래서 난 그때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됐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쪽 파트에서 고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함수 종류만 바뀌면서 그냥 발전시켜 나갔던 거거든.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 자, 간단해. 2차 함수야. 함수는 뭐야?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거를 관찰하는 게 함수야, 기본적으로. 됐어? 독립변수가 변할 때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걸 보는 게 함수야. 그럼 두 번째, 그럼 방정식은 뭐냐면 이 y값이 기본적으로 몇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까? 0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럼 이 y값이 0일 때 x값을 구하고 싶어? 안 구하고 싶어? 구하고 싶어요, 그 얘기야. 그럼 내가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라는 애의 그래프를 대강 그리면 얘가 여기가 2, 3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란 말이지. 그러면 얘랑 y는 0에 교점 x좌표를 찾는 과정이지. 다시, 얘가 y가 0일 때 x를 찾는 과정이지. y가 0인 건 무슨 축이야? 여기, 이게 x축이지. 그럼 얘랑 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랑 y는 0의 교점 x좌표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거를 같은 방법으로 써주면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지.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의 x좌표. 정확히 이해됐니? 자, 좋아. 다시. 똑같아. 두 번째. 그러면은 fx는 k란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y는 fx 그래프가 있고 걔랑 y는 k랑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y는 fx와 우변에 있는 애. y는 k의 교점 x 좌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아들었니? 자, 다시. 세 번째. fx는 gx라고 하잖아. 다시 fx는 gx라고 하면은요. 자, 얘는요. y는 fx와 우변에 있는 그래프 y는 gx의 교점의 x 좌표를 찾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실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됐지? 제일 기본적으로 니네가 판단을 하는 건 이거다.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 좌표를 읽습니다. 그냥 이게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그 문제에서 어떨 때는 실근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교점 x 좌표예요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해보자. 야, 시험이 12월임이 확실하니? 12월? 12일? 12월 12일. 방학은 언제야? 모르겠어요. 12월 크리스마스 전이지? 1월이라고? 방학이 3주밖에 안 된다고? 그때 방학하면 2월 끝까지 쭉이잖아. 그지? 자, 다시 보자. 그러면 여기가 이해됐다면 이제 잘 봐. 니네한테 실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일 거라고 그랬어, 내가. 값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구간에 대해서 물어본다.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돼. 내가 실근의 값을 물어봐 라고 하면은 값을 물어보면 그땐 뭐 하라는 얘기냐면 방정식을 풀이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직접 만나는 지점의 x값이 몇인지 알기 위해서 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얘기고. 자, 너무 당연해. 1차 방정식 풀어 못 풀어? 풀어. 2차 방정식 풀어 못 풀어? 당연히 풀어. 3차 이상의 방정식은 당연히 풀어야 돼. 3차 이상의 방정식은 무조건 뭐 해서 풀어? 인수분해해서 풀어. 인수분해밖에 풀이가 없어. 3차 이상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틈틈이 연습하면 돼. 죽어도 안 될 것 같으면 1학년 거 뽑아달라고 그래. 안 풀었지? 자, 다시. 그러면 풀어. 자, 두 번째. 자, 이제 이쪽이 잘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쪽 파트에서 방정식과 미분 파트에서는 요 개수랑 구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개수는요. 자, 무슨 소리야? 방정식의 실근? 좌변 그래프의 교점 x 좌표라며. 그럼 실근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건 교점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자, 되게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러면 개수를 물어보면 뭐 하는 거냐면 무슨 소리냐면 좌우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세라. 됐어. 좌우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세라. 이 얘기야. 자, 근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구간이란 얘기 뭐냐? 구간이라는 건 교점이 원하는 구간에서 생기게끔 그래프를 그려보란 얘기다.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야. 좌우변 그래프의 교점이요. 문제에서
제시한 구간에 문제에서 제시한 구간에 생기게끔 뭔가 그래프를 그리든 움직이든 해보란 얘기야. 자, 일단은 요렇게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됐니? 자, 보세요. 일단 자, 방정식과 미분 파트에서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자, 이거는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는 누구 기준으로냐면 수투 기준으로는 그냥 여기서 딱 끝나. 미적에 가면 또 다른 일이 펼쳐질 수 있지만 수투 기준으로 그냥 여기서 딱이야. 더 다른 건 절대 죽어도 없어. 자, 이쪽에서 이제 첫 번째 뭐 하는 거냐면요. 식을 적당히 이항하는 겁니다. 다시요. 뭐 한다고요? 개수를 셀 때 이항합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얘기 잘 들어봐.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거란 말이야. 내가 아무거나 해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뭐 2k 더하기 3은 0이 실근을 뭐 서로 다른 두 개를 갖고 싶어요,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여기서 잘 봐.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일단 이렇단 얘기야. 3차식과 상수함수에, 그러니까 y는 3차 함수와 y는 0의 교점 x좌표를 찾는 과정이지.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얘기 잘 들어봐. k가 정해진 값이 안 정해진 값이야. 그럼 k 값이 변하면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지. 그럼 나는 걔랑 y는 0, x축의 교점이 원하는 대로 생기게 하는 게 쉬워 안 쉬워? 하나도 안 쉬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당연한 걸 알아. 자, 이항한다. 등식의 당연히 기본적인 성질이고, 이항을 했을 때 실근이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실근이 변해요? 그럼 이항하면 방정식 근이 다른 게 나와? 절대 아니잖아. 됐어? 이항을 해도 방정식의 실근은 해는 변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다시. 그럼 이항을 해도 해는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어차피 좌우변 그래프를 볼 거라면 적당히 이항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항을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곡선이 움직이면 나는 헷갈려. 됐어? 물론 때에 따라선 머리 좋은 인간들은 곡선이 움직여도 아무렇지도 않대. 그치? 근데 니네는 뭔가 문제가 생길 거야, 분명히. 자, 그러니까 이항할 때 제일 기본 이거야. 곡선은, 자, 만약에 내가 얘를 내비두고 이것만 이렇게 넘겨주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겨. x세제곱 빼기 얘는 마이너스 2k 빼기 3 이렇게 되면 요거는 3차 함수인데, 됐어? 그냥 딱 정해진 그래프야, 안 정해진 그래프야? 위치가 완벽하게 딱 정해진 그래프야.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일 이유가 없어. 움직일 이유가 없으니까 k 값이 변하면 이게 상수함수가 움직이면서 얘랑 내가 원하는 대로 교점이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내 말 이해됐니? 자, 이 문제를 풀 때 제발 문제집에 있는 대로 풀지 않아? 문제집에서는 이런 이항을 할까 안 할까? 이항 안 한 채로 설명한단 말이야. 됐어? 그냥 극대 극소값으로 설명하고 이딴 짓을 막 하거든? 근데 그거 절대 안 써도 돼. 됐어? 자, 다시 중요한 건 이거야. 적당히 이항하는 거야. 이항을 하는데 이항의 핵심을 가르쳐 줄게요. 이항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좌변에요. 됐어요? 곡선을 고정시켜 놓고요. 됐습니까? 우변에 직선을 갖다 놓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요. 좌변에 곡선을 뭐 한다고요? 고정시키고 우변에 직선을 움직이게 갖다 놔요. 직선을 움직이게 갖다 놔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시 그럼 이항을 합니다. 자, 이항할 때 어떻게 이항을 하냐면요. 한쪽 변에는요. 3차나 기본적으로 4차겠지, 일반적으로. 자, 3차나 4차. 그러니까 곡선에 해당하는 놈을, 자, 곡선에 해당하는 놈을 뭐 하시는 거냐면 고정하세요. 됐습니까? 3차나 4차 함수, 곡선에 해당하는 함수를 고정시켜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변에는요. 직선을요. 우변에는 직선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 직선은 뭐가 가능한 애가 되는 거냐면 이동이 되는 직선을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다시요. 곡선은 고정이 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직선은 이동을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직선을 보는 관점을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우리 직선이라는 건 뭐랑 뭐로 결정되어 있냐면 결국에는 기울기랑 한 점, 기울기랑 정점을 기준으로 좀 바라봐야 돼. 일단 됐니? 다시요. 직선을 바라볼 땐 기울기랑 정점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얘를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돼. 요 직선을요, 케이스를 내가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케이스가 둘입니다. y는 만약에 이거 예를 들어서 됐어요? 예를 들어서 y는 이런 식으로 직선이죠. mx 빼기 2m 더하기 5야. 자, 이거 직선 어떤 직선이야? 이거 어떤 직선이라고 읽어줘야 돼?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이 나왔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 직선이 나왔을 때. 자, 무슨 소리냐? 기울기가 m이고 2,5 지나는 직선인 거야. 반드시. 됐어. 자,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써줘야 돼. 기울기가 m이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2,5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기울기나 정점 중에서 지금 뭐가 정해져 있냐면 정점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자, 정점은 결정이 돼 있고요. 됐습니까? 기울기는 결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울기는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직선을 주던지. 내 말 이해되니? 아니라면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y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2x 더하기 k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뭐예요? 기울기는 2고요. 몇 콤마 몇 지나요? 0, k 지나내죠. 됐어? 0, k 지나. 지금 다시 생각해봐. 얘는 뭐야? 뭐는 정해져 있는데? 기울기는 정해져 있는데 정점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좋았어. 자,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만 정점은 안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직선을 문제 줄 때, 자, 선생님 아까면은 예를 들어서 y는요, k 이렇게 된 건요. 기울기 0이죠? 됐어요? 기울기 0이죠? 0 맞잖아. 상수함수잖아.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0이고 그냥 정점 안 정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이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상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 그러면 직선을 바라볼 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직선은요, 반드시 어떻게 줘야 되냐면 기울기나 정점 중에 하나는 정해져 있고 하나는 안 정해져 있게 줄 거야. 내 말 이해됐니? 됐어? 반드시 그렇게 줘. 내 얘기 다시 잘 들어봐. 기울기나 정점 중에서 하나는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하나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 왜냐면 그래야지 기준을 갖고 직선을 움직여서 교점의 개수를 원하는 대로 맞춰갈 거라는 얘기거든. 됐어? 자, 그러면 잘 들어봐. 문제에서 만약에 기울기나 정점 중에 정해진 게 없을 수도 있지. 그럼 니네 이 문제 풀이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교점을 가져줘 라는 의미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럼 반대로 기울기나 정점 중에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됐어요? 기울기나 정점 중에 정해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나는 걔를 그래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절대 없을 거란 얘기야. 그럼 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됐지? 자, 다시. 그럼 이렇게 가는 거라. 자, 기울기랑 정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야 돼. 만약 기울기나 정점 둘 다 정해지지 않았잖아? 자, 둘 다 정해지지 않았다면 자, 그때는 니네가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식으로 풀어줘야 돼. 됐어요? 식으로 풀어서 상황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 네, 저 얘기예요. 자, 다시. 그리고요, 이항을 하고요. 일단 요게 무조건 제일 기본이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짧게 얘기를 할 거야. 걔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볼 때는 어떨 때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자, 접할 때 기준으로 보는 거야.
접할 때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 확인이야. 접할 때 기준으로 교점 개수 확인이야.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면 접할 때 기준이에요 라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접선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접선을 구할 줄 알던가 혹은 극대극소랑 관련이 됐던가 인수정리랑 관련이 됐던가 뭔가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실근의 개수랑 등등 내에서 푸는 방법이야. 자, 그럼 좀만 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쪽 파트가 됐건 극대극소가 됐건 앞에 뭐 접선의 방정식이 됐건 다 똑같은 파트거든, 내용 자체는. 자, 그래서 자, 일단 요 상황 이해가 된다? 아마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67에 방정식의 실근과 위치관계에 따른 식 얘기를 또 할 거야. 자, 앞에서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난 분명히 해봤습니다. 일단 됐습니까? 자, 방정식의 실근과 식이야. 자, 방정식의 실근과 정확히 말하면 자, 실근과 식작성이야. 그럼 여기서 식이란 얘기는 3차식 혹은 4차식 이런 걸 작성할 거란 얘기고, 그럼 내가 늘 얘기했듯이 뭐부터 최대한 다 쓰시고 인수정리 최대한 다 쓰시고 그런 다음에 대입해서 연립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인수정리 다 쓰고 가는 게 네, 식작성할 때 편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 됐다. 자, 이거 보면, 자, 해보자. 보면, 어떤 식으로 출발하는 게 좋을까, 이게. 자, 일단은, 자, 우리 좀 기본이 되는 예부터 좀 들면서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fx가 x 빼기 2의 제곱인데 x 빼기 2의 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자. 됐어요? 자, 그럼 이거는요. 아,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부터 해볼까? 자, fx가 만약에 x 빼기 1, x 빼기 3이라고 쳐보고요. 됐어요? 자, 그러고서 방정식을 하나 작성을 해볼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은 0이라는 방정식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방정식은 실근을 뭐뭐 가져요? 1, 3 가져요. 맞습니까? 1, 3을 가지니까 어떻단 얘기냐면 잘 봐. 내가 이거를요. 방정식의 식은 1이랑 3이죠. 그럼 그게 F1은 0이고 F3은 0이 되는 과정이지 지금. 다시 여기다 1 넣으면 0 나오고 3 넣으면 0 나오잖아. 아,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fx는 x절편이 1과 3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이게 반대로 식작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해볼게. 만약에 자, fx는 x 빼기 2의 제곱인데 자, 여기서 x 빼기 2의 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치면은 얘는 2라는 실근을 갖죠. 됐어요. 근데 이런 근을 무슨 근이라고 그래요? 중근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 충분히 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요 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x는 2에서 x축에 접해야 돼, 안 접해야 돼? 접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접한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접한다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 자, 접한다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접한다의 의미는요. 이거죠. 이게 fx라고 하면 지금 x축에 접하는 상태는 이거지. f가 0이 아니야? 0이니까 x축이랑 만나고 안 만나고? 만나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f'x는 2 곱하기 x 빼기 2가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되니? 미분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f'가 0이 아니야? f'가 0이고 자, 다시 미분 개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이 얘기는 x는 2에서
fx한테 접하는 접선의 길이가 0입니다. 야. x축은 길이가 0인 직선이지. 그러니까 얘랑 접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러면 다시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인수를 가질 때 있잖아. 인수를 가질 때 이런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해볼 수 있거든. fx라는 애가 있는데, 자, 얘가 만약에 이래. x 빼기 알파, 만약에 x 빼기 베타의 제곱, x 빼기 감마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럼 내가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봤을 때 실근을 이렇게 가져. 알파는 그냥 하나의 실근이야. 근데 베타는 제곱이니까 중근이지. 자, 정확히 말하면 이 중근을 무슨 중근이라고 하면 이중근이라고 불러요. 중근이 2개라고. 자, 그럼 감마는 몇 개 가져? 3개 가지니까 3중근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고, 그럼 근을 이렇게 가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앞에서 했다 분명히. 잘 봐. 내가 요 놈을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자,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 만약에 fx가 x 빼기 1,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 쳐보는 거야,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자, 0으로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1이 중근, 1이 하나의 실근, 2가 2중근, 3이 3중근인 건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하기 전에 먼저 알아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미분계수랑 도함수 뒷부분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분명히 여러 번 해줬어. 그 이후에도 계속했어. fx라는 다항식이요.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fa가 0이고, 그래, f'a가 0이라서 fx가 x는 a에서 x축에 접한다라고 그랬어. 자, 다시 니를 인수로 갖는 이 상황은요, 얘는 fa가 0이고 f'a가 0이라, 자, 다시 이게 아까 그 상황이야. 0이고 0이라 접한다가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지? 자, 그래서 fa가 0이고 f'a가 0이라 함수 fx가 x는 a에서 x축에 접하는 거야, 접. 그러면 자, 이 상황이 왜 일로 이어지는지를 그냥 짧게 써줄게. 짧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fx가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몫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이게 일단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fa는 0이야. 다시 얘를요, 미분을 빡 쳐보면은 2x 빼기 a qx 더하기 x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q 프라임 x라, 여기다 다시 a 넣으면 0이 나와서 니를 인수로 가지면 자동으로 니가 성립하는 게 맞고, 그거 결과로 x축에 접하는 상황이 생겨. 자, 100번 봐도 안 모질라. 알았지? 시험에 진짜 계속 나올 거거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잘 봐. 요 상황을 그래프로 그릴 건데, 그러면 한번 해볼게. 어떤 애가, 자, 이제 얘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자, x 빼기를 인수로 몇 개 가져? 인수를 1개 갖고 지금 x 빼기 2는 제곱이니까 인수를 몇 개 가져? 2개. x 빼기 3은 몇 개를 가져? 3개를 갖는 상태다. 야, 그러면 내가 얘 잘 봐봐. 이제 x는 1을 기준으로, 잘 봐. x는 1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 자, 봐. 생각해. x는 1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네 잘 봐. x는 1을 여기다 넣으면은, x는 1을 기준으로 이놈은 부호가 변해 안 변해? 자, 부호가, x는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변한다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야. x가 1보다 조금 작잖아.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x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애에서 1을 빼면 음수지. x가 1보다 조금 큰 양수지. 근데 1 주변에서 요 놈은요,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왜? 부호가 변하려면 1을 넣었을 때 요 놈이 0이 돼야 되거든? 그치? 근데 얘는 1을 넣었을 때 0이랑 떨어진 어떤 값이 나오잖아. 그럼 1 주변에서 부호가 변할 일이 생겨 안 생겨? 절대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1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 됐어? 다시 얘도 봐봐. x는 2 기준으로 요 놈 부호가 바뀔까 안 바뀔까? 봐봐. x가 2보다 좀 작잖아. 2보다 조금 작은 거에서 2를 빼면 음수인데 제곱하면 양수야. x가 2보다 조금 크잖아. 2보다 조금 큰 거에서 2 빼면은 0보다 조금 큰데 걔 제곱하면 또 양수야. x는 2의 좌우에서 얘는 부호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이해돼? x는 3에서 3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호 변해. 홀수 제곱할 거잖아. 음수면 세제곱해서 음수 나오고 양수면 세제곱해서 양수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것과 얘네들까지를 갖고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x 빼기 2의 제곱은 x 빼기 3의 세제곱은 됐어요? x 빼기 누군가를 2개 이상의 인수를 갖지. 인수로 가지니까 얘는 요 위의 상황을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경우는 접한다가 들어가는 거야. 됐어? 이 경우는 인수가 하나니까 접할까 안 접할까? 이땐 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 자, 1, 2, 3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6차 함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고 왼쪽 위로 올라갈 거거든. 잘 박으면 야, x는 1 기준으로 부호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바뀐다고. 그 다음에 x는 2는요. x는 2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접해 안 접해? x축에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은 x는 3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데 접해요 안 접해요? 접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 부분을 자세히 그려보면 3을 기준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접해. 이제 뭐 약간 변곡점에서 접해. 뭐 있다는 소리도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뚫고 지나가면서 접해. 자, 이게 일단 위치관계야. 그럼 잘 봐. 내 얘기 잘 들어봐. 잘 봐. 접할 때, 자, 접한다는 얘기는 인수를 몇 개 이상 가는다는 거. 2개 이상 가는다는 거. 근데 한쪽에서 접하면 인수를 짝수게 갖고, 내 말 이해돼?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면 인수를 홀수게 갖는 거야. 왜? 홀수게 가졌기 때문에 이 지점 기준으로 x가 3보다 조금 작거나 컸을 때 요 안의 부호가 바뀌고 홀수제곱해서 부호가 여전히 또 바뀐단 말이야. 내 말이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짝수제곱은 한쪽에서 접하고 홀수제곱은 뚫고 지나가면서 접해. 내 말 이해되니? 자, 다시 한 개일 땐 안 접하고 되니? 자, 다시 이거를 이렇게 써볼까 그러면 x 빼기 알파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게 그래프를 그릴 때 위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이거야. n이 1일 때는 접해 안 접해? 접하지 않고 그냥 뚫고 지나가. 이해됐지? 안 접해. 뚫고 지나가. 자, 그 다음에 n이 2 이상에서는요. 무조건 접해 안 접해? 인수를 2개 이상 가지면 무조건 접해. 그치? 접해. 근데 둘로 나누는데 n이 홀수일 때랑 n이 무슨 수일 때로 나뉘어? 짝수일 때로 나뉘어. 홀수일 때는 뚫고 지나가면서 접해. 부호가 바뀐다 그랬으니. 자, 그래서 이때는 홀수일 때는 뚫고 잘 보세요. 뚫고 접해. 뚫고 접하고 짝수일 때는 안 뚫고 직선 기준으로 한쪽에서 접해. 오케이? 자, 한쪽에서 접해. 한쪽에서. 뚫고 못 지나가고 한쪽에서 접하는 상태가 생겨. 자, 일단 이해되니? 요게 이제 식으로 쓰는 방법이야. 자, 그럼 조금만 더 해볼게. 잘 봐. 약간 고급 버전을 보여줄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보자. 상황을 보여줄게. 자, 그래프를 그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거야. 어떤 fx가 이렇게 있고, 됐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뭔가 y는 gx란 직선이 지나갔는데, 자, 이해됐니? 어떻게 됐냐면 해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지점의 교점 x좌표는 x는 알파예요. 되셨어? 그 다음에 여기는 접하면서 만났는데 x는 베타에서 접하면서 만났어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fx는 gx란 이 방정식은요, 일단 해를 가짐에 있어서 어떻게 갔냐면 알파를 근으로 하나 갖고요, 접했는데 한쪽에서 접했죠. 베타를 중근으로 가져야 안 가져요? 짝수계의 중근으로 갔는데 내가 얘를 3차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대 실근이 3개니까 여기서 끝이야. 자, 이해됐니? 됐어? 그럼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쓰는 게 센스냐면은 이렇게 쓰는 게 센스예요. 어차피 이 항에도 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넘겨요. 그러면 fx 빼기 gx, 이거 극대극소에서도 했었다. 얘는 0이란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베타야 아니야? 알파, 베타, 베타 힘이 맞지? 그러면 요 놈이 해를 이렇게 가지니까 베타를 중근으로, 알파를 다른 한 근으로 갔지? 그럼 인수로 가질 때 x 빼기 알파는 1개, x 빼기 베타는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되는 거야.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겠고 x 빼기 알파 하나 갖고 x 빼기 베타 2개 가져. 그냥 식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아들었니? 자, 다시 또 해봐. 만약에 어떤 함수가 딱 있는데, 자, 이거 비율관계에서도 한번 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자, 이번엔 4차 함수인데 이렇게 간대. 4차 함수인데, 자, fx가 4차래. 자, 최고차 한계수 그냥 1이라고 치고 이렇게 생겨먹은 4차 함수다. 여기서 접하여서 뚫고 지나갔어요. 됐습니까? 그럼 fx 함수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뚫고 지나갔잖아요. 접하면서요. 인수를 몇 개 가져요? 홀수계인데 4차니까 3개 갖겠지.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x 빼기 베타입니다. 자, 됐어요. 실근은요, 중근 가지면 인수를 2개 이상 갖는 거야. 됐어? 그걸 위치관계로 판단해서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네, 자, 정리 잘 해주세요.